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여러분에게 5월은 어떤 의미인가요? 누군가는 휴식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봄을 떠올리고 또 누군가는 잊으려 해도 절대 잊히지 않는 시린 기억을 다시 꺼내보게 되는데요. 2024년 5월 18일인 오늘은 44년 전 1980년 5월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44주기를 맞은 올해는 우리 지역의 이세종 열사가 최초 희생자로 공식 인정되며 5.18 민주화 운동은 전국적인 국민들의 투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했는데요.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44년 전 뜨거운 외침, 이석환 전북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장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북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이석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인사말에서 또 많은 이들의 5월의 의미에 대해서 오프닝을 했었는데 우리 이사장님에게 개인적으로 5월은 어떤 의미일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5월이면은 장미의 꽃이 떠오르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네. 또 정말 녹음이 우거지는 아름다운 계절이 5월이죠. 예.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된 그런 5월이기 때문에 슬픈 5월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예, 네, 알겠습니다.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단체이고 또 어떻게 설립이 됐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저희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04년도에 창립을 해서 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가장 시급하게 하고 또 해마다 중요시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첫째는 4.19, 5.18, 또 60항쟁 이런 기념행사,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민주항쟁을 하다가 희생이 된 네네. 그런 열사들에 대한 추모식, 또 추모 행사,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기록화 사업, 네네. 그리고 민주 시민 교육이라든지 인권 교육, 그러한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사장님께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양한 단체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오셨잖아요. 이런 길을 걷게 된 배경이 또 무엇일까도 궁금해요. 제가 1970년대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네. 당시 제가 대학에서 부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잠깐 한 적은 있지만 네네. 그러나 본격적으로 민주화운동을 한 것은 아니었고 제가 이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1980년도 그 전두환 신군부에 네. 그런 무차별 그 광주 시민들 학살 사건을 접하면서 아하. 급기야는 전두환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82년도에 제가 강제 해직을 당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강제 해직 후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민주화운동을 더 가열차게 해야겠다 해서 지금까지 민주화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 이제 해직까지 당하시면서 네. 그 많은 그 어려움, 고통, 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건 많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약간의 좀 눈시울이 네, 감정이 또 올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44년 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마 분위기는 또 어땠을까? 아마 또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1980년의 그 상황을. 80년도에 이제 이미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그 이듬해 80년도에 전두환 신군부가 집권을 하면서 예. 그 시민들이나 성별, 연령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민주화에 대한 그 열기 또 이런 희망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짓밟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박정희 유신 정권이 물러나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희망의 봄이 오기를 바랬으나 그렇지 못하고 더 한 수를 뜨나 한 수 더 뜨는 이런 신군부가 들어서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그 민주화에 대한 열기는 강한데 그 현실은 그렇지 녹록지가 않으니까
실망이 굉장히 컸죠. 네. 그래서 더욱이 이제 그 전두환 정권이 광주 이런 시민들의 무차별 이런 학살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분위기는 막 매우 살벌하기도 하고 네네. 또 절망을 갖기도 하고 희망이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이 이렇게 뭔가 이러한 그 고통 속에 아마 네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뭐 수색도 많이 당하고, 그럼요. 뭐 체포도 당하시고, 예. 많이 끌려가서 예. 맞기도 하고 더구나 삼천교육 때 아이고. 끌려가신 분들도 많고 그러셨군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실 두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꼈지만 그래 꿋꿋이 좀 그 당시에 우리 지역의 이세종 열사도 함께 이렇게 투쟁에 했었잖아요. 그때를 또 기억하고 계시겠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세종 열사는 그 당시 전북대학교 농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예. 80년 네네. 5월 17일 자정을 기해서 계엄령이 선포를 됐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그 이전부터 전북대학교 제1학생회관에서 40여 명 학생들이 농성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계엄군이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계엄군에 쫓겨서 많은 학생들이 도망다니다가 많이 잡히고 그런 과정에서 그 이튿날 이세종 열사가 학생회관 그 밑에 추락해 있는 정말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 있는 사망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였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쭉 추정을 해보기를 계엄군들이 이세종 열사를 이 학생을 무차별 구타를 하고 옥상에서 네. 그 1층 땅바닥으로 아유. 던지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예. 당시에는 의문사나 추락사로만 이렇게 유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진상이 밝혀지기는 지금 현재 정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네. 아무튼 그 이세종 열사는 그 당시에 전남북 대학을 대학을 연대하는 그 호남 지역 대학생 연합회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 연락하는 그런 책임자를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평소에 이세종 열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혹시 이사님께서 기억을 하시나요? 이세종 열사는 일단은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워낙 강하고 예. 이런 호남 지역 연합회에서 연락책을 맡을 정도로 그렇게 책임감이 있는 그런 학생이었고 네네. 또 그 당시에도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그런 정말 가혹한 희생을 당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세종 열사를 비롯해서 이제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그런 민주화 운동을 전개를 했었는데, 근데 그 운동이 대학생들만 이렇게 구성된 건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그 그랬죠. 모습을 보고 뭐 다양한 시민분들도 합류하기도 하고 힘을 보태기도 했다고 그 하는데. 당시 많은 시민들이 예. 가두에 같이 참여를 했었고 네네. 또 고등학생들마저도 아, 그렇군요. 참여를 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전주 신흥고등학교 학생들이 맞아요. 가두시로 이렇게 나오려고 했었는데 물론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그 학생들이 운동장을 이렇게 스크럼 짜고 돌면서 전두환 정권 퇴진하라, 계엄 철폐하라 이러한 시위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신흥고등학교 학생들의 이 사건은 현재 좀 재조명하는 그런
그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5.18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삼은 영화, 만화 등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그 5월의 그 항쟁에 대해서 또 인식을 하고 또 정확하게 또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늘날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접하게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과정이 정말 또 숱한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5.18 민주항쟁에 뭐 북한군이 개입했다. 네. 이러한 그 허황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5.18 민주항쟁을 폄하시키는 맞습니다. 그런 의도도 뭐 있었습니다만은, 네네. 그래도 뭐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신경 쓰지 않고요. 네네. 진상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오늘날 5.18 행사가 이렇게 해마다 성스럽게 네네. 추진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정확한 진실을 알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뭔가 피습을 당하거나 좋지 않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거나 그런 과정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언론인도 당하고,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같이 학교 선생을 하다가도 당하고, 학생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수없이 피해를 많이 당했지만은, 이제 오늘날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런 희생들이 정말 민주주의의 어떤 이념을 좀 더 확고하게 다지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네. 큰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5.18 특별법은 1995년 12월에 특별법이 제정이 됐는데, 예. 특별법이 제정만 됐지 그렇게 크게 진상 규명이 되었거나 그런 것이 아닌 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 활동이 좀 부족했군요. 그리고 일부 뭐 보상해주는 정도, 그렇군요. 그 정도뿐이었지. 예. 미국의 책임이라든지 또 5.18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 드러나지 않은 상태여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또 노력했던 뭐 기억이 있을 텐데요. 어떠셨습니까? 많은 그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그 특히 그 당시에 이제 야당 국회의원, 야당 그 정치인들하고 이제 뭐 협력을 더 구했고, 1995년 그 김영삼 정권 때 그야말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특별법이 제정이 됐죠. 그러나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그런 아쉬움이 이제 매우 큽니다. 그렇군요. 그 이후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지만은 여전히 그 책임 소재가 분명히 가려지지 않은 것이어서 어떻게 정권이 수평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그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지금까지도 참 그게 아주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가 상당히 좀 과제죠. 많은 상태로 우리가 현 시점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최초 희생자 이세종 열사에 대한 공식 인정도 44년이 지난 올해 들어서 완벽히 이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기존에 알려진 첫 희생자는 어떤 오류로 인해서 잘못 알려진 걸까요? 이 5.18 민주항쟁을 예. 광주 지역으로만, 광주 전남 지역으로만 이렇게 한계를 짓다 보니까 예. 일어난 그런 해프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적 사건으로만 인식을 그렇죠. 하게끔 했군요. 예. 그러나 이제 그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 5.18 최초 희생은 종전까지는 광주의 그 재화공이었던 김경철 씨로 알려졌었는데, 네네. 그보다 하루 전에 5월 17일 자정에 계엄령이 공포가 되고, 예. 그 18일 새벽 1시 40분에서 1시 50분 그쯤에서 이 이세종 열사가 지금 그 희생을 당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 종전에 알려졌던 최초 희생자인 김경철 씨보다 하루가 더 빠른 것이 어허.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인정된 그런 첫 희생자였기 때문에 예. 5.18은 민주항쟁은 광주 전남 지역으로만 한정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 전북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에 그렇군요. 해당되는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그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어허. 계기가 되었다. 네. 이런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세종 열사가 최초 희생자로 공식 인정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4.19 1960년 4.19만 해도 그래요. 4.19보다 더 빨리 4월 4일 예. 전북대학교에서 첫 시위가 있었어요. 4.4 시위. 그러니까 4월 19일보다 보름이 빠른 것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4.19도 그렇고 5.18 첫 희생자도 그렇고 예,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전라북도가 그야말로 민주화운동의 진원지이자 성지다. 앞으로 아마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예. 새로 써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4년의 시간이 흘러서야 이제 또 하나의 진실이 밝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럼요. 일단 이세종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이 정확히 밝혀져야 예.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 5.18에 대한 책임 소재, 그리고 5.18 그 신군부의 그 이런 일들을 묵인한 미국의 책임, 이런 등등 예.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5.18에 대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좀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더 나아가야 할 일이 많이 있는 만큼 올해 이세종 열사 최초 희생자 공식 인정을 계기로 추모 사업에도 아마 큰 힘을 또 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공식적인 이세종 열사에 대한 추모 사업은 쭉 해왔지만 종전부터 네. 해왔지만은 이제 첫 희생자로 공식이 인정된 만큼 맞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추모 사업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세종 열사 추모 사업회를 지금 그 준비 좀 조직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는 더구나 이세종 열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행사를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 첫째는 이세종 열사 세미나를 하고요. 유품 전시회라든지 또 5.18 영화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네. 일들을 저희들이 했거나 또는 하고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참 많은 이들이 용기를 내서 희생을 했고 또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꺼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원했던 거는 사실 뭐 부나 명예를 원했던 건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사장님으로 또 한번 직접 듣고 싶은데요. 그건 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정말 해방 이후에 여러 독재 정권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 독재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민주주의가 훼손이 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네. 이러한 것을 경험을 하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훌륭한 나라에서 살았으면 하는 네. 그런 염원이 있죠. 네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손들이 정말 민주주의가 성장한, 민주주의가 원숙하게 그런 좋은 분위기에서 좀 아름다운 인생을 좀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 저는 사실 열심히 더 한 것이 했고요. 정말 데모 없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저희
자식들이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사실 민주화 운동에 더 가열차게 해왔습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그동안 이제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또 알리고 그런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쭉 해오셨는데 그 과정은 사실 순탄치만 않았잖아요. 지금 오늘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분명히 또 보냈었고 남몰래 또 눈물도 많이 훔치셨을 것 같은데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고 어떻게 또 이겨내셨는지도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면 저는 어떨까요? 당시에 그 기독교 신앙을 가졌었는데 그런 신앙이 일단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고 예. 또 가족들의 그 응원이 참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6형제 중에 장남인데 그러시군요. 당시에 강제 해직되고 또 아버님은 이미 작고하신 상태였고 어머님은 능력이 없는 상태여서 아유. 동생들을 이렇게 부양하는 그런 책임을 함께 졌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직되고 보니까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격으로 네네. 매우 힘든 세월을 보냈죠. 아이고. 그런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은 그래도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열망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운동을 놓지를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아내에게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또 숱한 세월들을 또 견뎌낼 수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기도 합니다. 44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민주화에 대한 어떤 의미에 대해서. 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은 많이 좋아졌는데 예. 그러나 아직도 그 사회가 열망과는 반대의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 어느 때가 되어야 어느 시기가 되어야 정말 민주화의 저 어떤 좋은 세상이 올까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사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또 민주주의가 저는 이 땅에 완전히 정착이 되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참 민주화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투쟁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는 있죠.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도 좀 이제 많은 인식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민주주의의 어떤 열망을 위해서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그 세대와 상관없이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네. 예. 민주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사님 말씀을 좀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종착역이기보다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흐름 그 자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끊임없이 누군가가 그것을 인지하고 운동하고 주장하고 행동했을 때 하여튼 민주, 백성민자, 주인주자. 네. 백성이 주인되는 사회. 그게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야라는 것을 잊고 살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그것을 역이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예. 정말 역이용하고 그 개인의 어떤 영달 아주 나쁜 쪽으로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말 이 유정자들부터 백성이 주인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유정자들이 우리 근현대사에 얼마나 있었는가 기대하기는 쉽진 않죠. 예. 기대해야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참으로 어렵고 네. 힘듭니다, 정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 올해 5.18 행사는 다양하게 지금 진행되고 된 것도 있고 예. 또 될 것도 많은데 일단은 5월 17일
학술 세미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세종 열사에 관한 학술 세미나가 있는데 진행이 됐었죠. 이 학술 세미나는 첫 희생자로 공식 인정된 부분과 예. 앞으로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더 확대하고 의미를 확대를 더, 확대하고 의미를 더할 것인지 예.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학술 세미나를 그렇군요. 했지요. 네. 그리고 오후에는 또 학술 5.18 기념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5월 18일을 기해서 5.18 영화제를 전북대학교 학술문화관에서 그렇군요. 장편 3편하고 단편 3편을 가지고 5.18 영화제를 합니다. 예. 이 영화제는 우리 많은 도민들이 오셔서 함께 무료니까 네. 관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거든요. 네. 또 그것 말고도 또 이세종 열사 그 유품 전시회 또 5.18 민주항쟁 사진전 예. 이런 것을 겸해서 그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5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있고요. 하여튼 5.18이 행사가 5.18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맞아요. 5.18 정신은 계속 1년 내내 앞으로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이 적극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명실공히 우리 전북을 대표하는 그런 민주화운동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네네. 우리 도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다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더 많은 웃음이 있을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님으로 한번 듣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가 좀 많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과 함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시고 예. 정말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예. 정말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힘차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파이팅 합시다. 알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동안 희생했고 또 헌신했던 그 노고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열망했던 그 날이 더욱더 가깝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